네, 이번에 모실 분은 얼마 전에 그 합당이었나요? 예. 당대당 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조정은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성훈 TV 시청자들 처음이시니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도 자주 보고 있었는데요.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거침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오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하시죠. 네. 예, 37.4. 그렇군요. 네. 이게 마시면은 체온을 1도 정도 올려주는. 아. 예. 그래서 몸을 아주 활성화시켜주는 물입니다. 그 국민의힘과 이제 당대당 합당을 하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한 넉 달쯤 됐나요? 예, 합당 선언하고 한 3-4달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그동안 한 3년 반은 예. 소위 솔로 플레이를 하다가 예. 이제 팀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작은 배를 운영하다가 큰 항공모함에 올라탄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하게 뭐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 방에도 들어가 보고 엔진룸에도 들어가 보고 조타실에도 들어가 보고 네. 또 중진 의원들께도 인사드리고 초선 재선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인사드리면서 예. 소위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건지 이번 총선부터 네. 길게는 다가올 대선까지 깊이 논의하는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대세 조정훈이라고 댓글이 올라왔네요. 아이고 과분합니다. 예. 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네. 욕탕에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조정훈이지. 다 먹고서? 예, 다 먹고서 그걸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될지 살짝 민망하긴 했는데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지요. 예, 그래요. 지금 인재영입위 활동 제가 평론가로 평가하기로는 이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거라서 네. 더불어민주당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보다 인재영입에 있어서는 한두 발짝 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재영입위원으로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예. 첫째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꽤 크다. 3할 타자 어렵다. 그러니까 10분 제안해가지고 3분 승낙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예. 예. 뭐 아무나 하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이제 엄선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찾아뵙고 정치 같이 하시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치요? 이러면서 이제 한 3-4분 찬성하시고 꼭 한 분은 다음날 전화 오십니다. 배우자랑 대판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정치가 이제 건달 잡놈의 업으로 전락해버리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제 보수 중도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이 정당에서 네. 본인들이 이 해왔던 영역을 조금 더 바꿔 나가고 싶다. 크게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설 때마다 굉장한 감동과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지금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다수는 기본이고 구성이 젊고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민주당보다 평균 연령 10살은 젊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저희 한 40분 영입하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 전반전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마무리했고 1월 말 2월 초까지 이제 나머지 20분 영입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동안은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끌었고요.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함께 이끌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 영입에 대한 의지, 새 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이다. 네. 뭐 그 회의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붕 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자. 붕 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자기 영역에서 정말 뭔가는 좀 이루었던 사람. 네. 그 40대 초중반부터 네. 50대 중후반까지 요 밴드에서 네. 자기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루었고 네. 또 소위 공심이라 그럴까요? 이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 네. 중심으로 좀 하자. 무턱대고 젊은 사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 드시는 선배는 무턱대고 배제할 건 아니지만 네. 새로운 정치를 하는 요 밴드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뽑자. 그래서 절대 꽃꽂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화제성 인물들을 이렇게 언급하세요. 그리고 예. 기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의원님 뭐 이 사람 영입하는 거 맞아요?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래도 화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아니지. 저는 절대로 지금 꽃꽂이에 나물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그래요. 이 코스프레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조정은 의원은 어떤 정치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영역에서 살아왔던 그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봅니다만 저는 뭐 비례대표 딱 한 번만 하고 말 거예요. 저 그런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국가 경영이 무슨 경력 쌓기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못 받아서 뭐 이렇게 퇴장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나 한 번만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맛보기도 아니고. 저는 정치는 굉장한 복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배울 게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제가 국제기구에서 꽤 많이 협상도 하고 정치 아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제 4년이 마무리돼가는 지금 감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교만하다. 다만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요. 라는 예. 보입니다. 그래서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의원님 4년 전에 정치 입문이 처음이셨던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상고대학을 졸업하고 예.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 한 15년, 16년 근무하면서 네. 경제개발이 제 기본이었고 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에서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지면서 예. 그때 막 말로세비치 인종학살 막 그때 복잡했잖아요. 네. 빌 클린턴 등등.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분할 과정에서 코소보라는 나라 분할에 제 나름대로 책임을 맡았었고요. 예. 또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체제 전환도 네네. 담당했고 아직도 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협상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방탄차 타고 방탄조끼 입고 가자지구 들어가서 논의도 진행했고요. 네. 2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은 그런 일도 합니까? 별의별 일 다 합니다. 다들 이렇게 도련님 같이 생겼는데 정치하겠어 그랬는데 알고 오시면 저 좀 거칠게 살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내서 네. 우리 조정은 의원이 정치 입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비록 4년 채 안 되지만 보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들어온 이후에 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좀 차분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또는 그 이전에도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저쪽으로부터 완전히 미운털이 박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 자유파 함께하게 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생각 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야권으로 분류됐던 진영에서 홀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큰 조직에서 살아봤던 사람이라 네. 혼자 있는다는 게 어떤 건지 축구 무섭다는 건 뭐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네.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소신 있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삶을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네. 생각하고 믿는 것들을 말하고 주장하지 못하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 음. 저는 정치를 우리 586 운동권들이 하는 것처럼 지배계급으로서의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 언론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팀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민주당과 처음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게. 그래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제 방에 와서 저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조용히 갖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적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소수정당 한 명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검수완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고 있으니 좀 지지를 해달라. 네.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똑같은 네. 얘기였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회유, 협박, 뭐 제안 등등을 해왔죠.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뭐 법률 전공도 아니고 검수완박이 뭔지 한참 공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네. 예, 그래야 되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뭐 그냥 이래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네. 범죄자들만 웃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거다. 검찰과 경찰 둘 다 권력기관이죠. 뭐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이거 하는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이거 하나만 좀 알아라. 네. 전 여기서 반대를 결정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치법이다. 네. 뭐 어떤 사람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통령이든 대통령 배우자든 대통령 아빠든 엄마든 예외 없습니다. 이거를 훼손시키려는 사람은 뭐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자기네만 검찰을 임명하고 한도 끝도 없이 다 하고 이럼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화하고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기회 한번 안 주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선배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네. 과하지 않냐. 네. 그리고 정권 출범한 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적은 표차로 져도 당선된 대통령한테 일할 기회 한 번은 주는 게 맞지 않냐. 진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대선 불복이다. 이 선배들은. 예. 선배 대통령이 실패하면 이게 좋겠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면 진짜 좋겠냐. 한번 봤지 않았냐 우리. 나는 그때 당시 제 시대전환으로 야당이었습니다. 네. 나는 아무리 야당이지만 실패한 대통령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값은 우리 국민이 다 치르는 거다. 대한민국 두 쪽 날 거다. 네. 어떻게든지 야당은 좀 더 따갑게 질책해서 대통령이 한두 개락도 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선을 이겨서 정권 교체하는 게 맞지.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냐. 탄핵이란 단어가 너무 무섭지 않냐. 저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 전화번호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알았던 미국, 유럽의 정치인들 전화번호가 더 많습니다. 네. 탄핵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제가 네. 정치하기 전에 네. 미국의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 탄핵했더라.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정말 우리가 이제
주먹 안 쓰고 정권을 교체해봤다. 대신 그쪽이 씩 웃으면서 미국은 탄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더라고요. 법에 탄핵할 수 있대요. 근데 한 번도 탄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냐? 탄핵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퇴를 시킨다는 겁니다. 닉슨처럼. 그래요. 이게 헌정 질서에 맞다고 본다. 네. 되게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라는 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정의한 무조건 때리고 있고 네. 이거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 조정은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6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좌파들이 촛불 들고 설칠 그때 마지막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부총리를 국무총리로 그야말로 거국중립 내각으로 가면서 질서 있는 정권 교체, 그게 누가 됐건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준 총리 안을 아예 청문 자체를 열지 않고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착륙으로 가게 됐는데 그 국면에서 보면 그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헌정질서 중단을 걱정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네. 오로지 정권 탈취.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쟁을 하겠다는 투쟁 그렇죠. 정당이었죠. 예. 투쟁 정당은 맞죠. 뭔가 부러뜨려야 일을 끝내니까. 네. 근데 그 부러뜨린 게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죠.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아팠던 우리 그 역사를 어쨌든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도 우리 조정은 의원 말씀대로 사실상의 이 대선 불복과 같은 행태를 지난 2년 가까이 보세요, 의원님. 3월 9일, 10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5월 10날 대통령 취임인데 그 중간에 4월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을 시작한 게 좌파예요. 그래놓고 저것들이 곧 죽어도 대선 불복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이 종북 주사파를 지금 상대로 우리가 총선을 지금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은 의원은 바로 그 총선을 준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새 정치를 구체적으로 인물로서 구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조정은 의원도 정치인이시니까 지역구 출마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이 방송국에 있는 이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고성국 TV가 그 위치한 더 좋은 마포입니다. 제 집은 걸어서 600m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마포 갑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워낙 오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 마포 새내기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강남 3군 출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강남 3군은 진짜로 새로운 인재들 정치 들어오는데 아직 진짜 정치의 그 거친 거를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에게 기회를 근데 드리고 꼭 우리가 함께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네, 강남 3구가 8자리인데 그 소중한 8자리는 진짜 신인한테 남겨드리고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 근육이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단련이 됐으니 이제 선봉으로 나가겠다 생각한 게 저는요 보수가 성공하려면 재집권하려면 반드시 한강을 다시 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꾸 보수가 강남 3구 결혼 노른자로 수축되면 재집권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는 다시 한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 최전선이 저는 마포, 용산, 중구, 성동 정도 그렇죠. 됩니다. 예. 이게 한강 벨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포를 강강을 넘어서 첫 만나는 곳이 마포이고 이곳은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가 붙는 38선 같은 지역이다. 특히 이제 노웅래 의원과 노승환 의원이 40년 동안 그래요. 예. 그 부자가. 네, 40년 동안 한 지역에서 했다. 저는 강남 25개구 중에 한 부자가 40년 동안 한 곳은 저 정대철
그 3대가 했던 네. 중구도 40년은 안 되거든요. 음. 유일합니다. 그러네요. 예. 마포가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로 상점 몇 개 했죠. 저도 이 근처에 연세대학을 나와서 마포는 뭐 자주 놀러 다니고 했었습니다만 상점 몇 개 했습니다만 정치는 뭐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다. 근데 이거 인물을 논하기 전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오래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저는 마포의 정치를 보면서 네.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포엔 소문 다 났습니다 하고 조정은 의원 나온다고 이렇게 네. 고인물은 썩습니다. 오래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하셨는데 이 지역의 그 노웅래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제가 기억해요. 야, 변해도 저렇게 변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노웅래는 전혀 다른 노웅래였습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을 우리 조정은 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명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 시작할 때 딱 15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지났고요. 네, 딱 10년 내외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변하니까.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에서 5시까지 마포의 고민을 알려주세요.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 5시 네. 그냥 찾아가면 돼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음. 뭐 지난주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실은 6시까지 있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도 오시고 네. 한 분은 울산에서 찾아오셨어요. 울산에서 저 만나려고 아침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의사 그 환자 대기하듯이 이제 저희가 2층 2개 층을 쓰는데 오래 앉아 계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의 얘기도 하시고 네. 또 대한민국 정치 얘기도 하시면서 막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역 정치가 이런 거구나. 네. 또 얼마나 대한민국에 걱정이 많으시면 그 추운 날 울산에서부터 혼자 오셨을까. 예. 근데 또 선거법이 고약해서 식사 한 끼 대접 못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드렸는데 네. 마포 분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혀갑니다. 그래요. 네. 예. 마포 분들은 뭐 크게 마포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좀 자랑스러운 정치인, 마포다운 정치인. 네. 왜 맨날 종로가 정치 1번지냐. 그래요. 네, 마포가 정치 1번지로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부스럭 정치인 갖고 쪽팔려서 안 되지. 네. 네.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다니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을 테니까 또 여러분들 오신다고 시간 맞춰서 사무실 가기도 어려워요. 그건 모든 예비 후보들이 다 처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과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주 토요일 3시, 5시. 맞습니다. 우리 조정은 예비 후보 사무실로 네.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시는 김에 괜찮으시면 저희 방송국에도 놀러 오세요.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출연이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치는 이제는 지배계급의 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 여러분들의 부엌을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보수가 강남, 보수가 영남, 보수가 부자, 보수가 기득권, 보수가 남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만이라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자라는 거 빼고요. 하지만 저는 보수 정치를 좀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보수가 집권하니까 중산층이 더 넉넉해지고 서민 복지가 더 촘촘해졌다라는 소리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 해보고 싶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 학생운동 했다고 어깨에 달린 훈장 갖고 평생 울겨먹은 정치가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실력을 펼쳐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공심이라 그럴까요?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근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하는 그날 제 정치하는 기간 동안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많은 댓글들로 응원해 주셨고 고성국이하고 조정훈이 케미가 잘 맞는다 댓글 돌리셨네요. 괜찮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원일박방님이 슈퍼챗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만나러 가겠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예, 그런 말씀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지지 이것이 아주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을 제가 믿습니다. 조정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